다시 x와 y 사이의 관계,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이기만 하다라면 걔를 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중학교 2학년 거. 오늘 할 거. 함수의 정의예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이거이기만 하다라면 걔는 함수예요. x는 y에 관한 함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표현이 y는 x에 관한 식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중에 1차식인 함수가 x에 관한 식이 1차식인 함수, 걔를 1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실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정비례 관계식이 1차 함수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됐을까요? 얘가 특징이 이거라니까 x가 2배, 3배, 4배 되면 y가 몇 배 돼? 2배, 3배, 4배가 되는 이 관계. 이 관계이기만 하다라면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요. 됐죠? 얘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서상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알고 있어라야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직선으로 그려진다. 자, 직선을 표현하려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직선을 표현하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3개도 필요 없어. 2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그냥 x에 관한 1차식이고 상수항 없다라면 이거 요식이랑 이런 형태라면 그냥 무조건 원점 지나니까 원점 하나 딱 정해놓고 그쵸? 점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떤 점?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 점. 그죠? 1,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 됐을까요? 이게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 정비례식의 특징. x분의 y가 항상 일정해. 요건 알고 가야 돼 그냥. 됐나요? 알고 해야 돼. 이거 갖고 이제 확장합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걸로 넘어갑시다. 아, 이것까지 갈까? 정비례 관계식 이런 형태이면 그냥 알고 있어야 돼. 뭐를? 만약에 이 A가 양수잖아? 그럼 반드시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래프가 반드시 알고 있어요.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 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우리가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고 그 좌표 평면에서 봤을 때 제1사분면과 3사분면만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a가 음수잖아?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이고 우리가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그래프이고 반드시 원점을 지나니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 특징들을 알고 가셔야 돼. 됐습니까? 이게 함수 개념 빼고 함수에 대한 정의 빼고 중학교 1학년 거 얘한테 이제 확장해서 중학교 2학년 거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거 설명할게요. 됐나요?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이야. 이 부분은 지울게. 일단 함수의 정의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정의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확한 정의를 배워요. 집합 가지고. 그 전까지는 2학년 아니구나. 1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확한 정의를 집합 가지고 배울 거고 그 표현법을 배울 거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만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여기에서 서로 다른 x일 때 y의 값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몇 개 결정돼야 돼? 한 개만 결정돼야 돼. x가 하나 결정됐는데 y가 두 개 이상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관계식도 있거든. 그러면 걔는 함수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릅니다. 함수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그게 함수이고요. 그 함수라면, 그 함수를 만족한다라면 어쨌든 수로 되어 있는 건 순서상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거든. 그 순서상을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그려지는 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x가 무수히 많이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점이 무수히 많이 결정이 될 거잖아. 연속적으로 계속 결정이 되면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쵸? 맞나요? 걔도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은 점이야. 근데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선으로 그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선으로 그리는 거의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는 x가 무수히 많다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점을 찍은 게 선으로 그려지는 거야. 됐을까요? x가 자연수만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선으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연수 x 하나에 따른 y가 하나니까 그에 따라 점 하나가 찍히고 점 하나가 찍히고 점 하나가 찍힐 거야. 그게 그래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수라는 가정 하에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프를 선으로 그리는 이유야.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y는 x에 관한 식이고 그 식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쵸? 그 규칙에 따른 그 y 값의 변화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x에 관한 1차식이면 x에 관한 2차식이면 그 그래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야. 그걸 고등학교 때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건 외우가 아니라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와 얘의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들이 있고 얘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라는 걸 알자라는 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프를 공부하는 거야. 얘들을 갖고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들은 항상 그렇다야. 얘들을 밑바탕으로 다른 애들을 이야기하는 게 외우라는 게 그때 나와야 돼. 그 외우의 기준이 얘들인 거야. 됐을까요?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모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작이 1차 함수부터예요. 함수의 정의는 x의 값이 하나 결정되면 y의 값이 딱 하나, 이거를 오직 하나라고 표현해.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x는 문제가 결정해 주거나 내가 결정하면 되거든. 그렇죠?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야. 누가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야. 됐을까요? 그에 따라 y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함수의 식은요. y는 x에 관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x한테 뭘 해서 결과 나오는 표현. 근데 이 x는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해 준다. 그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야. 그걸 이 식에 관한 이 규칙을 가지고 뭘 그리면 된다? 그래프라는 걸 그려서 확인하면 돼요. 변화를. 근데
1차 함수, 2차 함수, 삼각함, 유리함수, 무리함,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이 정도는 그래프 시계에 따른 그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들 정도는 알고 가자. 지금 얘기한 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워야 될 함수의 그래프들입니다.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프들, 함수의 특징들, 얘들은 그냥 알고 있자예요.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얘들은 이미 능숙해져야 되고 이거 가지고 다루는 걸 어려워야 하고 힘들어야지. 그쪽에 연습해야지. 받아들여야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면 더 어려운 건 못하지.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만 잘해도 중간 이상 갑니다. 됐죠? 이 받아들이는 게 천재야? 한 번에 돼? 안 돼요. 천재여도 반복해야 돼. 될까요? 복습하시라고요. 복습하시라고요. 언제까지? 그게 기본입니다. 몇 번이요? 될 때까지입니다. 10번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20번 해야 돼. 알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한 번 되잖아? 그럼 걔를 밑바탕으로 나머지들도 빨라져. 근데 그 한 번을 안 해. 될 때까지 하는 거 한두 번을 안 해. 그래서 그걸 잘 몰라. 근데 그걸 해내잖아? 그 다음 게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하세요, 제발. 하셔야 돼. 느꼈을 것 같아. 그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좀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난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하려는데 그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빨라지게,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알고 있지도 않고. 아니, 그거 뭐 몰라. 할 수도 없고.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학년 거는 요것만 갖고 정비례라고 부르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2학년 거에선 y는 1차 함수라고 우리 1차 함수를 공부할 거거든? 됐죠? 그래서 y는 x에 관한 몇 차식? 1차식만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을 열심히 공부한 거야. 1차식은 어떤 꼴이다? 1차식만. 이거잖아. 이게 x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a, b는 상수로 보고 1차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 이게 1차 함수의 형태예요. y는 x에 관한 1차식의 꼴. 됐나요? 근데 가만히 봐봐. 얘 없으면 정비례식이죠? 될까요? 그럼 얘는 쟤한테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결정될 건데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결정될 건데 그 x가 변함에 따라는 결정되는 y한테 항상 뭐를 더하네요? b를 더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지워도 될까? 혹시 까먹었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건데 이제 지워도 될까요?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지운다. 지웁니다. 혹시 모르면 녹화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누가 22번이나 봤던데? 니들은 아니지. 그럼 뭐야? 니들 보라고 녹화해뒀는데 남들도 공부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당신들 좋으라고 녹화해주고 있는데 남들 보여주고 있다니까? 왜? 보세요. 공부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함수에 대한 정의 다시 적을게요. 함수. x가 하나 결정되면, 그러니까 몇 학년이 되었던 함수는 이제 계속 하거든. 매년 하거든. 그때마다 함수에 대한 정의는 되새기고 들어가세요. y가 딱 하나, 오직 하나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예요. 뭐하니? 됐을까요? 그 중에 우리는 1차 함수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건데 1차 함수는 y는 x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의 형태는 ax 플러스 b라는 꼴이고요. 1차식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이런 꼴이면 1차 함수예요. 됐나요?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되니까 b가 0인 경우도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거에서 배웠던 y는 ax라는 정비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됐죠? 쟤는 그래프까지도 공부 다 했다고. 양수이면 1,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원점 반드시 지나고. 음수이면 2, 4, 4분면을 지나고. 맞나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요. 음수여도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요. 이것까지 알고 있다고요. 우리. 이게 1학년 때 걸로 공부한 거야. 1학년 때 거래. 여러분 1학년인데. 1학년 과정에서 공부된 거야. 됐을까요? 얘가 이 꼴이잖아. 그러면 얘가 a가 양수인 것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원점 지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얘한테 x가 하나 결정됐을 때 그때 나온 y의 값에다가 항상 뭘 더한다? b를 더한다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보자면 이 그래프랑 똑같은 거 그린 거야. x가 하나 결정되잖아. 그죠? 그 값에다가 항상 얼마만큼을 더한 거라고? b만큼을 더한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x가 0이어도 그 값에다가 항상 뭐만큼을 더한다고요? b만큼을 더한 값이라고요. 그럼 직선이란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쵸? 그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모든 점에서 똑같이 움직였는데 안 변해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뭐만큼? b만큼. 얘 없으면 항상 어디 지난다고? 원점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다. 그 식이에요.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미 중학교 1학년 걸로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거의 끝난 상태야. 뭐만 하면 돼? Y축 방향에 평행 이동만 하면 돼요. B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아래로 내려가겠죠. B가 플러스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 없으면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을 지난다고요. 무슨 모양으로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져. 양수이면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고? 음수이면. 그러니까 얘 양수에서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B만큼 무슨 이동한 거라고? 평행 이동한 거라고. 아 진짜 평행이란 말을 몇 번 해야 돼. 평행. 우리 그래서 평행도 배운 거예요. 오케이?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순간 우리가 얘가 1, 3, 4분면을 지난단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1, 2, 3, 4분면을 지나거든. 내려오면 1, 3, 4, 4분면을 지나거든. 그쵸? 그래서 항상 몇 사분면을 지난단 말을 이 식의 형태에서 못해. 됐죠? 대신에 이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애. 이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리고 항상 직선이잖아. 이제 조금 더 확장할 거야.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랬을 때 x가 이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y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여기 와서 얘랑 x가 똑같이 증가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y도 똑같이 증가하겠죠. 요거 이해될까요? 직선이니까. 됐을까요? 이게 항상 일정하잖아. 뭐가 일정하냐면 요 비율이 항상 일정하잖아.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쵸? 이걸 닮았다라고 부르거든요.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직선이 어쨌든 직선이란 건 아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비율로 얘기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다고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를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도 기울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건 기울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된 걸 기울었다라고 표현할까? 얘를 기준으로 얘가 기울은 정도가 0이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건요? 기울은 정도가 양수로 얘기할 거야. 0이라는 걸 기준을 정했으니까. 이렇게는요? 음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기울기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느낌처럼. 됐을까요? 그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그 기울기는 이 직선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두 점을 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야기하면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든지 그 값은 항상 똑같게 나온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 기울기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표현을 어디에 할 거냐면 얘한테 할 거야.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기울기라고 부르겠다고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이야기하겠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될까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건 이미 1학년 걸로 했다니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든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든가 4분면은 지난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 얘 때문에.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든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든가. 기울기가 0이면 무슨 얘기야? x축과 뭐하네? 평행하네. 됐을까요? 그러면서 얘가 원점을 지나던 애가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요.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어느 축 방향으로? 위아래로니까. Y축 방향. 됐을까요? 얘를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량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얘 없으면 원점 지나는 애잖아. 이 값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x가 0일 때 y 값이거든요. 됐을까요? x가 0일 때 y 값이야. 됐죠? 됐죠? 그러면 얘는 이 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절편이라는 한자어 혹시 모를 거니까 일단 그냥 받아들입시다. 나중에 절편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얇게 썰은 거 얘기하는 거야. 절편이라 그러니까 잘린 부분을 이제 절편이라고 부를 건데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에서 얘기하는 y 그러니까 절편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처음부터 받아들여 줘야 돼. 졸면 안 돼 지금은. 이거 몰라서 못하는 애들 많아. 정의야 이거는. 외우가 아니야. 약속이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값을 y 절편이라고 불러요. 한 번 더. 그래프가 어느 함수의 그래프는 상관없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값을 y 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y 절편을 알면 y 절편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x의 절편은 얼마야? 다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값을 y 절편이라고 불러요. 자, y축 위의 모든 점들은 x의 좌표가 얼마다? 0이야. 다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값을 y 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y 절편은 x의 값이 항상 얼마다?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 절편만 얘기해요. 됐을까요? 그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 좌표 값을 뭐라고 부를까? 다시 y 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값이야. 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 좌표 값을 뭐라고 부를까? x 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x 절편이란 얘기는 뭐의 좌표가 0이다? y 좌표가 0이다. 이것까지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됐을까요? 1차 함수에서 이 y 절편을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량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됐죠? 모든 그래프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1차 함수가 그렇다야.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값을 뭐라고 부른다? y 절편이라고 불러요. 그 누군가가 y 절편이라고 부르면 x가 0일 때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x 절편이라고 부르면 y가 0일 때 x 좌표값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정의를 알아야 누가 말하는 게 들리죠. 매번 정의 들을 때마다 찾아볼 거야. 그죠? 공부의 시작은 특히나 수학 공부라든가 이런 공부에 뭔가 정의되는 것들의 시작은 그 정의를 먼저 알고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걔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보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거 하지 않고 대충 문제만 풀고 대충 보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케이? 정의는 알고 봐야지. 그래야 보이지.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떡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데 부채꼴에 관한 공식을 알고 봐야지. 그걸 모르고 보면 어떡해. 걔들은 익숙해진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어떡하냐고. 다면체가 뭔지 알아야 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전체가 뭔지 알아야 회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정다면체가 왜 5가지인지를 알아야 그 왜 5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잖아.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요. 왜 그걸 모르고 문제를 무조건 풀려고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개념만큼은 끊임없이 복습하셔야 돼. 언제까지 지우야? 될 때까지는 말 하기 싫으니까 아주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 게 편해지십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마다 연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문제만 많이 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 낭비만 한 겁니다. 알잖아.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 수학은 이전 학년 거 개념에서 다음 학년 거 개념이 쌓인다라는 거. 몰라?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한 명이라도? 알잖아. 근데 왜 모르는 거 가만히 내비둬? 왜 모르는 거 가만히 내비두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 빨리 개념이라도 알게 해야 내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근데 왜 모르는 거 그냥 그대로 둬?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힘들어만 해? 방법을 모른다고?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냥 안 하지. 해야지. 해야 늘고. 그 시작은 복습부터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일단 이거 먼저 익혀야 돼.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림 기억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요.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 줄게. 얘 x의 증가량은 얘고요. y의 증가량은 얘라서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x의 증가량을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그 y의 증가량이 이렇게 돼서 양수의 값이 나오거든. 이렇게 안 봅니다. x의 증가는 항상 양의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편하잖아. 이건 암묵적인 약속이거든. 모든 개념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x의 증가량은 양의 방향으로만 봅니다. 그럴 때 y가 증가하니까 양수, y가 감소하니까 음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양수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음수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는 우리는 y의 변화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x의 변화는 항상 고정시켜 놓고요. y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지. 근데 이걸 반대로 보잖아? 완전히 반대가 돼. X방을 반대로 보면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돼. 일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X를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봐요. 그럴 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책이 그래. 우리만 다를 필요 없잖아. 그죠? 모두 다가 그래. 우리만 다르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됐을까요? 그러면 뭐가 증가한 걸까? Y가. X는 항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Y가 증가했다, Y가 감소했다, Y가 증가했다, Y가 감소했다, Y가 증가했다 이 얘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는 거냐고. Y가. 함수의 그래프는 뭐의 변화를 보는 거다? Y의 변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Y가 X축과 만났다? 이 순간 Y의 값은 얼마? 0입니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 Y의 부호는 뭘까? 음수. X축보다 위에 있어. Y의 부호는 뭘까? 양수. 왜? 그래프의 변화가 뭐의 변화이기 때문에? Y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 보는 방법이에요. X는 항상 증가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따라 Y의 변화가,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함수의 그래프이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Y가 증가하거나 Y가 감소하거나. 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 그리고 원점을 지나던 직선이 Y절편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 이건 알고 가자야. 알고 가자야. 아, 이 기울어진 정도는요. 아, 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값이거든. 기하분수로 나타내.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그러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1차 함수는요. 기울기와 Y절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Y절편이 0이잖아? 그럼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난다? Y절편이 0이면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직선으로 그려져요. 1차 함수는. 아예 곡선으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안 그럽니다. 가다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럽니다. 얘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지는 애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지지 안 그럽니다. 1차 함수는요. 무조건 직선으로 그려지고요. Y절편이 0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고요. Y절편이 주어져 있다라면 걔는 원점을 지나는 애가 평행 이동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Y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X의 개수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자, 기울어진 정도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X의 증가량이 같을 때 Y의 증가량이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더 급한 애가 즉 기울기의 값, 절대값이 큰 애가 더 급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음의 방향도 똑같거든. 그죠? 더 급하게 돼 있어. 맞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Y축에 가까워진다고. 즉 기울기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더 급하다고요. 이거를 정비례 그래프에선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근데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그 얘기가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이게 1차 함수 다야. 되게 쉽지. 봐요, 이게 진짜로. 이제 직선 2개면 돼, 이제. 자, 여기까지가 진도 나간 거고요. 이따 문제 푸는 거 할게요. 자, 이제 숙제 부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할 거. 지울게요. 네. 잠깐만. 유형편. 잠깐만. 어디 갔지? 책을 딴 거 갖고 왔다. 잠깐만요. 아, 여기다. 깜짝이야. 유형편에 94번? 페이지로 좀 알려주실래요? 책이 다르구나. 예? 아니야. 보여주세요. 소금물. 4%의 소금물, 6%의 소금물, 물을 더 넣어 4%의 소금물. 잠깐만요. 걔를 좀 보고 할게요.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얘를 비커로 그냥 바로 그릴게. 4%의 소금물과 비커는 농도의 그 소금물의 양 갖고 표현하시면 돼요.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서, 그럼 물은 0%의 소금물이에요. 3%의 소금물 400g을 만들었대요. 다음에 4%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의 양의 비가 1대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x만큼 y만큼이라고 한다면 x 대 y가 1대2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 더 넣은 물의 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지? 그러면 얘를 xy로 잘못 둔 것 같은데 어쨌든 b로 주어져 있다면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양과 이 양을 a 갖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을 b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b를 구해버리면 된다고요. 이 양이 a만큼일 때 이 양이 2a만큼이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일단 물의 양, 소금물의 양 갖고 3a 더하기 b가 400이라는 식 하나예요.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즉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등식을 하나 더 만든다고요. 그게 소금의 양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거든. 그쵸? 모든 항에 100으로 나누는 게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미리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변에 100을 곱해놨다. 그러면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는 곱한 거, 그러니까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는 곱한 거 같다는 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a 더하기 12a는 16a인가요? 얘는 어차피 0이죠? 3, 4, 12, 0, 0과 어떻다? 같다. 라는 연립방 정식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를 구하시면 돼요.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알아? 근데 왜 집중 안 해? 봤어? 이해 안 되는 거. 나중에 모르기만 해봐.
수업 끝나고요. 어차피 지저분해 질 건데 수업 끝나고지 뭐. 또 궁금하신 거? 이거요. 그래, 그렇게 보여주세요. 자. 이거요. 지워도 될까요? 오늘 저희 문제 풀고 가는 건 활용 문제입니다. 연립방 형식. 자, 은지가 산책을 나간 지 10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수아가 은지를 뒤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이 있는데 은지가 있고 수아가 있죠. 근데 은지가 나간 지 10분 후에 수아가 나간 거니까 은지가 10분 더 움직인 거지. 그쵸? 은지는 분속 50m로, 은지의 속력은 분속 50m. 수아는 분속 70m로, 수아의 속력은 분속 70m.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수아가 산책을 나간 지 몇 분이니까 수아가 움직인 시간을 구하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는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같다란 얘기예요. 거리 갖고 일단 등식 하나 만들 수 있죠. 맞나요? 맞냐고? 네. 끝났는데? 그래, 시간 갖고, 그러니까 거리랑 시간 갖고 등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은지가 움직인 시간은 x 플러스 10분이고요. 됐죠?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맞나?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x 더하기 10이 왜 2차가 안 돼? 뭐죠? 얘가 70x랑 어떻다? 같다예요. 연립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y라고 둡시다. 그럼 얘가 얼마다? y예요. 그쵸? 거리가 같다. 속력, 시간. 잠깐만요.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할까? 거리가 같다 두 개 합시다. 수아가 움직인 건 70 곱하기 x죠. 얘가 y와 어떻다? 그 xy 구하시면 되고요. 답은 x의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억지로 연립으로 만든 거야. 연립 아니어도 되는데. 둘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만났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은지가 움직이고 나서 수아가 움직인 거니까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은지가 움직이고 나서 수아가 움직인 거야.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됐을까요? 지우는 그런 거야. 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우가 움직이고 나서 내가 움직이면 지우가 더 적게 움직인 거야? 아니죠? 실제처럼 생각하면 돼요. 더 궁금한 거? 지우린 궁금한 거 없고? 어떤 거? 84쪽에 개념? 지웁니다. 3번. 자, 어느 농장에서 닭과 토끼를 합하여 총 20마리를 기르고 있대요. 일단 마리수 갖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닭과 토끼가 있어. 닭의 마리수를 X마리, 토끼의 마리수 Y마리라고 한다면 더해서 20마리래. 닭과 토끼의 다리의 수합이 64개래요. 그러니까 닭은 다리가 2개잖아. 토끼는 다리가 1개야? 왜 발로 서 있는 거야? 얘가 몇 개? 64개라는 거죠. 둘 다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연립으로 해결해 보면 되겠다 이 얘기네.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해야 돼. 등식을 몇 개 만든다? 2개 만든다. 연립방정식이니까 미지수 2개 설정하고 대부분 구하라는 거 갖고 하면 돼요. 오케이? 하고 등식을 몇 개 만들면 된다? 2개 만들면 돼요. 문장의 뜻에 맞게. 됐을까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등식을 해결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또 궁금하신 거? 그 중에 거속시랑 농도 이런 애들은 등식을 못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 그죠? 그 특징을 잘 가지고 나머지 갖고 등식 만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특징들을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거죠. 됐죠? 헐, 아주 그냥. 자, 우리 함수 들어갑시다. 함수. 함수. 우리 8시에 끝나잖아. 그쵸? 자, 함수 두 변수 x. 우리가 방정식에서 x와 y는 미지수라고 불러요. 함수에서 x와 y를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의미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미지수는 미지의 수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수야. 구해야 하는 수야. 변수는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관계밖에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x는 내가 결정하면 되고 그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찾는 수가 아니라 변화를 보는 수야. 됐을까요? 얘는 값이 고정돼 있어서 찾아야 되는 수야. 그런 애를 미지수라고 불러요. 얘는 값이 모든 수야. 고정할 수가 없어요. 되나요? 변화를 봐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그러기 위한 문자예요. 의미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등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쵸? 등호 갖고 만들어진 순간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등식의 성질은 항상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그 등식의 성질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식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일단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개념 확인 문제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래, 여기 필수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할게요. 필수 문제. 자,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에는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에는 x표를 하래요. 그래서 1번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y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됐죠?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충 내 맘대로 보면 헷갈리고 제대로 모릅니다. 정확하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를 확인하면 돼.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지우야.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만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고요. 한 개가 결정 안 돼도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어야 해. 오케이? 아니다. 안 되는 건 x를 안 쓰면 되나? 일단 잘 봐봐. x가 만약에 뭐 할까? 10이잖아? 그럼 10보다 작은 홀수는 뭐뭐뭐 있어요? 13579. 맞나요? 맞아? 함수야?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개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때는 한 개가 나오는데 수학에서 맞다 틀리다는 항상 맞아요. 단 한 가지 상황이라도 틀린 게 나오면 그 문장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틀린 걸 보여주는 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반예라고 불러요. 이 문장에 반하는 예. 한 개만 주면 돼.
그게 증명인 거야. 이 문장이 틀렸다의 증명. 됐을까요? 됐을까요? 여러 개 필요 없어. 한 개면 돼요. 이 문장 틀렸어요. 이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더 틀릴 수도 있고요.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는 틀렸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항상 맞아야 맞는 겁니다. 2번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y.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래요. 그럼 x가 1이면 최대 공약수 얼마야? 1. x가 2이면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2요. x가 3이면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그럼 x가 100이면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6이죠. x가 100이면 100과 6의 최대 공약수 찾는 거잖아. 될까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반드시 몇 개만 결정돼요? 하나만 결정돼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요. 됐을까요? 3번 자연수 x의 배수 y. (2의) 배수 몇 개야? 2의 배수 2개야? 1개야? 2의 배수 2, 4, 6, 8, 10, 12, 10. 그죠? 무수히 많죠? 무한대개죠? 맞나요? 일단 2개 이상이잖아. 함수이다 아니다? 4번 한변 네. 여기까지는 특정하고 쳤는데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다음 거.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정삼각형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xcm래. 그죠? 얘 둘레 얘기하래. 맞나요? 그럼 둘레 y.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 함수일까요? x가 하나 결정되니까 y가 딱 하나만 결정되니까. 다시 함수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면 함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된다니까. 됐을까요? 5번 넓이가 24제곱cm인 평행 4변형의 밑변의 길이 x와 높이 y. 응?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는데요.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 결정되잖아. 이 넓이 24라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x 곱하기 y로 해요. 그럼 x가 내가 2로 결정했으면 y가 얼마 나와? 12. x를 3으로 결정했으면 y가 얼마 나와요? 이해될까요? 함수입니다. 그것도 실은 반비례 관계식이거든요. 배웠잖아, 이 형태. 그죠? 얘도 함수예요. 오케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만 결정되니까. 됐을까요?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자,
큰일 날 뻔했네. 얘도 기호예요. y라는 애를 fx라고도 표현하고요. 얘를 한글로 함수값이라고 부르거든요. 됐죠? 식의 값이란 용어 기억나? 아니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에서 x가 2일 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식의 값이란 용어. 어떤 식을 계산한 결과값이에요. 이걸 식의 값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그럼 함수값은 뭘까? 함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의미예요. 됐을까요? 근데 변화라고 했잖아. 무수히 많잖아. 맞나요? 얘를 확실하게 좀 느낌으로 와닿게 왜 이게 용어가 두 개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왜 기호가 두 개인지.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됐죠? 그럼 이 x와 y 사이를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와 y 사이의 관계, 그걸 만족하는 x와 y를 그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가 1일 때 y는 3이고 x가 2일 때 y는 5이고 x가 3일 때 y는 7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 순서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맞죠? 여기가 1인점일 거고 1일 때 3인 2, 3, 3인점 지날 거니까 x가 무수히 많을 때 얘기해요. 자연수면 점으로 찍어야 돼. 근데 어쨌든 x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됐죠?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됐죠? 그래프식을 표현할 때 y라는 걸 쓴다고요. 근데 이 그래프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함수식을 계산한 결과가 궁금한데 x에 1을 넣었을 때 결과, x에 2를 넣었을 때 결과, x에 3을 넣었을 때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걸 매번 한글로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f가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그 앞에 앞글자를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 x란 표현을 할 건데 얘가 의미가 함수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fx라는 함수식에 x에 1을 집어넣은 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무슨 의미라고? x에 1을 대입한 결과의 의미예요. 그럼 요 식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값이 얼만데? 이거라고요. 얘 이름이 함수값이야. 그럼 얘는요? 얘 이름이 함수값이라니까요. 얘도 이름이 함수값이야. 등호잖아. 얘도 이름이 함수값이에요. 등호잖아. 근데 얘는 이걸로 보여줄 때 얘기고. 될까요? 의미 이해됐을까? 이 의미를 모르고 애들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쌤, fx가 뭐예요? 이거 fx라고 물어보고. 쌤, 걔 뭐예요? x를 집어넣은 결과값이야. 아, 나중에. 자, f2가 3이지? 네. 이게 무슨 뜻이야? x에 2를 집어넣은 결과값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가 3이지? 세 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의미 이해됐죠?
알고 계셔야 돼. 셋 다 같은 뜻이야. 함수값. 자,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fx에 대하여 f2와 f-3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 자, 1번. fx가 3x래. 이럴 때 f2는 얼마? f-3은 얼마? 이거예요. 이거예요. 2번. fx가 마이너스 x분의 8이래요. 그렇죠? 그럼 이때 f2는 얼마? 이때 f-3은 얼마? 그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어렵다고 안 한다니까 애들이. 몰라서. 아우 좋아. 다 끝낼 수 있어. 끝까지요? 네. 네? 근데요. 숙제도 끝까지요? 아 일주일 다니잖아 얘는. 자 다음 보기 중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차 함수 고르래요. 기억. y는 마이너스 2x고요. 니은 y는 7이고요. 디귿 y는 5 곱하기 x-1의 마이너스 5x고요. 리을 y는 x 플러스 6분의 1이고요. 미음 y는 x 곱하기 x-3이고요. 비읍 y는 x분의 1 마이너스 2예요. 자, 1차 함수인 걸 골라라. 이 얘기는 y는 x에 관한 1차 식으로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이 모양이 되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기억 1차식 맞네? 니은 y는 7이잖아. a 0 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돼요. x 없잖아. 얘는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y는 이렇게 상수항만 존재하는 걸 상수함수라고 따로 배워요. 됐습니까? 따로 있어요. 1차 함수 아닙니다. 자, 얘는 정리를 해봐야 알겠지? 근데 5x랑 마이너스 5x랑 어떻게 된다? 없어져요.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가 되거든? 역시나 상수함수죠. 그죠? 자, y는 리을 y는 x 플러스 6분의 1. 얘가 분수이건 뭐건 뭔 상관이야? 상수잖아. b 위치에 있는 애잖아. y축 방향의 평이동량이잖아. 그쵸? 원점을 지나던 애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간 거라고요. 그냥. 그쵸? 기울기가 얼마이네? 1이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값이 어떻다? 같으네. 1차 함수예요. 자, 얘 분배하면 얘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돼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일까? 2차 함수예요. 이거 언제 배울까? 중3 때. 일단 1차 함수는 아닙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라는 건 각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거든요. 얘는 문자로 나눴잖아. 곱한 것만 차수야. 나눈 건 차수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가 반비례식이긴 한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를 유리함수라고 따로 배워요. 또다시. 그때까지는 얘는 다항식, 어쨌든 다항식이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얘는 차수를 말하지 못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이긴 한데. 됐을까요? 얘는 차수 얘기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유리함수라고 따로 배워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따로 있어요. 다항함수에서 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1차 함수 2개밖에 없네. 의미 다 이해됐을까요? 또 이 문제도 있네요. 자,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의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을 차례로 구하래요. 자, 1번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요. 2번 fx가 2분의 5x 마이너스 4래요. 자, 1번 f 마이너스 2를 구합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f2를 구합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자, f 마이너스 2를 구합시다. 얼마예요? 자, f2를 구합시다. 얼마입니까? 안 되면 지금 질문해. 빨리.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되는 건 맞아? 이게 너무 빠르다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모르는 걸 그대로 남겨두고 가면 안 돼. 내가 안 되고 모르는 거라면 복습하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모르는 거 찾아와서 질문해 주셔야 돼. 그걸 가만히 내비두고 있으면 실력은 계속 안 늘 거야. 근데 내 실력이 안 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의 실력이 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뒤처지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빨리빨리 알아가셔야 돼요.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갈 거고요. 이제부터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울 거예요. 지워도 될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고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주어진 1차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평면에 그리시는데 다시 자, 문제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좌표평면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네모 안에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니?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평행. 원점을 지나던 애가 어느 축 방향을 평행이동량? y축 방향을 평행이동량. 얼마만큼? 위로 아래로? 원점에 있던 애가 1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모든 점이 1만큼 올라가서 평행이동한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거지. 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2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 그림 똑같이 있어. 그럼 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똑같이 있다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2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의 네모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 이름이 뭐라고요? y 절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값. 1차 함수에서는 원점에 있던 애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에 대한 이야기.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값인데 부호가 음수이니 x가 이만큼 움직일 때 y는 내려갈 거야. 근데 절대값이 1이잖아? 그 얘기는 x가 움직인 양과 y가 움직인 양이 어떻다? 같다. 다만 y는 내려갔을 뿐이다. 됐을까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얘를 기울기라고 얘를 y절편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기울기 y절편 얘기할 때 머릿속에서 그려주셔야 돼. 용어가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뭘 하든 용어가 익숙해지면 책도 편하게 보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다 그릴 건데 원점을 지나던 애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려간 거야? 헷갈리지? 내려갔다에 마이너스를 쓰면 바뀌어요.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내려간 거 내가 미리 표현한 거야.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이만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내려갔다는 표현 자체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호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좀 그런 걸 따지면 부호에 대한 감각이 좀 생기잖아. 그죠? 자, 원점을 지나던 애가 이만큼 내려갔다고요. 모든 점이. 그래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처럼 그리시면 된다고요. 이 간격은 2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간격에는 마이너스가 없죠. 거리니까. 그쵸? 모든 점에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내려간 표현이면 마이너스. 길이 표현이면 양수. 내가 굳이 이걸 왜 구분하냐면 나중에 그래프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좌표 갖고 이야기할 건지 거리 갖고 이야기할 건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따질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뭐 지금은 굳이 안 그래도. 됐을까요? 다음 필수 문제. 조금씩 감이 잡히고 있을까요? 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각가로 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1번 자 y는 6x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 각가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안에 양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래요. 그럼 뭐겠어? y는 6x 더하기 3이죠. 왜 곱하고 그래? 이 평행이동량이라니까 1차 함수에서 평행이동량은 y절편이라고요.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이고요. 각가로 안의 표현이 마이너스 5거든.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던 애가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다. 얘가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가서 평행이동이 됐단 말이야. 그쵸?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5만큼 내리겠다. 야. 그럼 여길 거 아니야. 5만큼 내린 거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y절편 되면 되지. 그죠? 그럼 그 그래프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얘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1차 함수에서. 의미 이해되나요? 얘 근거해서 y절편이 평행이동량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이미 있을 때 평행이동량은 그냥 얘 근거해서 생각하면 돼. 됐나요? 모든 점이 상수한 만큼 더해지고 상수한 만큼 빼지는 거잖아. 원래 원점을 지나던 애가.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애가 또다시 모든 점이 5만큼 빼지는 거잖아. 그 얘기라고요.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행이동량을 외우기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서 좀 살펴보면 좋다고요. 아니 x절편 y절편도 해야지.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아니 설명은 다 했다니까. 문제만 풀어주면 된다니까. 아니야?
그럼 약속 하나 합시다. 진도를 이렇게 적게 나가는 만큼 2번 설명 안 하게 복습을 반드시 잘 해와 주셔야 돼. 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두 분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죠. 할 수 있나요, 지우도? 네. 한번 속아보겠어. 네. 진- 103초까지. 진도는 그 책이 다르니까 1차 함수에서 x절편, y절편 이야기하기 전까지 유형편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지 몇 페이지? 101쪽까지입니다. 두 분. 유형편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왜 안녕히 계세요야?